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은 시작합니다. 오늘도 1,6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예상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나흘째인 수도권에서 새로운 감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도 오늘부터 2단계가 적용돼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됩니다. 55세에서 59세 대상 백신 예약이 어제 다시 시작된 저녁 8시쯤에는 접속 지연이 이어졌지만 이후 해소되면서 밤 11시 기준으로 40만 명가량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예약 대란을 막기 위해 50에서 54세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날짜를 구분해서 예약을 받기로 했는데 예약이 시작되는 시간에 신청자가 몰리는 건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서울 도심에서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차량 시위를 벌인 자영업자들과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하고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조언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말쯤 누그러질 것이라며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란스러웠는데 다우와 S&P 500은 소폭 올랐고 나스닥은 내렸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과 광주, 대구의 기온이 33도가 예상되고 여전히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과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네, 1,615명.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유입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7일 갑자기 1,200명대로 치솟은 뒤 8일 연속으로 1,100명 이상이 나온 건데 확산세는 오늘도 이어질 분위기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이미 1,421명을 기록해서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도 1,6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수도권의 경우에는 강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오늘 나흘째고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적어도 일주일은 걸리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 확진자 규모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0개 시도의 거리두기 단계를 정부가 오늘부터 2단계로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감염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먼저 최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J 온스타일 본사입니다. 그제 직원 한 명이 확진됐습니다. 진행자 등 방송 필수 인력들이 모두 격리됐습니다. 그래서 생방송도 중단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직원 한 명이 감염됐습니다. 백화점이 문을 열었지만 10층 아동 코너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가 지난 일요일부터 12시간 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층에서 일한 직원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 백화점 3곳에서만 모두 160명이 확진됐습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는 하루 새 14명이 늘어 모두 14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에서는 6명, 여의도 더현대서울에서는 7명이 지금까지 확진됐습니다. 이들 백화점 직원만 3,600여 명, 방문자까지 합치면 모두 2만 2천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발생한 백화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지금 PCR 검사를 진행 중에 있어 아마 확진자 숫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은행 본점에서는 8명이 더 확진돼 모두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입니다. 백신을 맞았지만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접촉은 없었다며 주요 참모들과의 동선도 겹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가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71명이 감염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 확진자를 분석했더니 20명이나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델타 변이까지 퍼지면서 어제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1,17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백신 예약은 어제도 쉽지 않았습니다. 50대 후반, 만 55세에서 59세의 예약이 어젯밤 8시부터 재개됐는데 사람들이 몰리면서 접속이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백신이 제때 공급될지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한다면 신청 대상을 분산한다 하더라도 예약 때마다 이런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114시간을 기다리라거나 아예 접속할 수 없다는 안내만 뜹니다.
어젯밤 접종 예약 사이트 상황입니다. 지난 12일 사전 예약 조기 마감으로 예약을 못한 만 55세에서 59세 167만 4천 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접속 지연과 장애는 1시간가량 이어지다 서버 재가동 이후 서서히 해소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젯밤 11시까지 약 40만 명, 대상자의 24% 정도가 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 토요일인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청 연령을 나눠 53세부터 54세는 일단 19일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 50세부터 52세는 20일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 사이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21일 밤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는 50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9월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40대 이하 2,200만 명의 예약도 걱정입니다. 마스크와 같은 오브제나 아니면은 다른 연령층에 따른 그런 접종 분산이나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분산 예약이 돼서 예약에 어려움이 없게끔 그렇게. 그래도 예약 시작 당일 신청자가 몰리는 건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신의 일정에 맞추려는 목적도 있지만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50대 초반 접종 일정이 8월 중순으로 한 주 미뤄진 상황입니다. 백신이 100% 확보가 안 된 상태라고 하니 또 2차까지 완료하려고 그러면 9월 중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부는 확보한 물량은 충분하다며 국내 공급 일정에 따른 예약 및 접종 변경 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불편과 불안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저녁 6시 이후 접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종 예약이 몰리듯 낮에는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하루 종일 수백 미터의 줄이 또 이어졌습니다. 폭염까지 덮치면서 시민과 의료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땅 위로 아지랑이가 이글거립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임시선별 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은 폭염 때문에 더 힘듭니다. 뙤약 볕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 너무 더워서. 더위 같은 거 피하시려고 뭐 준비하신 거나 그런 건 있으세요? 이거요. 부채로. 네. 부채에 양산, 미니 선풍기도 써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줄 서 계시는 분들이 이런 뜨거운 날씨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했죠. 예. 실제로 쓰러지는? 예. 그저께 그랬습니다. 의료진도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방호복까지 입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다리 밑으로 흐른다. 뭐가 흐른다. 네, 발까지 흐른다, 땀이. 그냥 무조건 퇴근하면 무조건 그냥 가서 씻어야 돼요. 다른 약속 하나도 뭐. 오전 검사를 끝내면 짧은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좁은 컨테이너지만 잠시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많아진 만큼 대기자도 많은데 그에 마땅하게 이제 의료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고 이제 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는 날씨도 더워지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저희한테 불평불만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했고 끝나긴 할까? 뭐 아직은 그냥 막막하다는 생각이 아직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해야지 그냥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이 끝나면 검사소 앞은 다시 수백 미터 장사진을 이룹니다. 조금 힘은 많이 드는데요. 근데 또 댁에 있는 분들도 너무 고생이시니까 또 다 같이 그거 하는 거라서 조금씩 그냥 위로를 받는 거죠. 저분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지금은 피로가 정말 많이 누적된 상태죠. 지금 그냥 인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무서운 확산세를 막기 위해 시민도 의료진도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젯밤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 등 가족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사실에 기초한 검증이라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해선 여러 사람의 조언을 구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먼저 자신의 대권 도전은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지내셨고 그래서 여권에서는
야권으로 출마하는 게 자기 부정이다 이런. 여권의 그런 지적은 그게 오히려 자기 부정이 아닌가 싶고요. 최근 논란이 확산되는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사실에 기초한 검증이라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저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저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어떤 팩트에 기초한 것이라면 네. 저희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도 해드리고. 국민의힘의 입당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상당 기간은 제가 여러 다양한 국민들과 전문가와 또 정치적인 어떤 조언을 해 주실 분들을 네. 다 만나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고. 네. 여권의 정치 공작 의혹을 제기한 이동훈 전 캠프 대변인에 대해선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선 한국 외교안보의 중심축은 미국이어야 한다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해 2017년 대권 도전 경험 등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예정입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만드는 수치들이 미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미 중앙은행 연준의 입장은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결국 누그러질 것이고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랐습니다.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오름폭입니다. 전문가 예상치 4.9%를 크게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한층 가중됐습니다. Let's be clear. Inflation is a tax hike on everyday consumers and small businesses. Inflation is accelerating at the fastest pace in 13 years. Inflation has increased notably and will likely remain elevated in coming months before moderating.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일시적 현상이며 결국 누그러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일시적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며 양적 완화 정책에 당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디지털 통화와 관련해선 디지털 달러를 갖게 되면 가상화폐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상화폐가 미국에서 주요 결제 수단이 되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계속 풀겠다는 파월 의장의 신호에도 뉴욕 증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소폭 오른 반면 나스닥은 이틀 연속 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던 50대 청소 노동자가 숨진 사건,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노동자가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CCTV 영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쓰레기는 크게 늘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을 오르내리면서 겨우 끌고 다닐 정도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한 여성이 빗자루를 들고 들어옵니다. 이어 복도 곳곳에서 쓰레기를 모읍니다. 일반 쓰레기부터 재활용까지 다양합니다. 무거운 듯 겨우 끌고 다닙니다. 쓰레기장으로 가는 수레에도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 씨가 숨진 당일 일하는 모습입니다. 유족들은 코로나로 인해 쓰레기가 늘어 힘들어했다고 말합니다. 저희 학교가 식당을 많이 폐쇄를 했어요. 기숙사에서 밥을 시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쓰레기는 굉장히 많이. 동료들의 증언도 같습니다. 예전보다 쓰레기량이 한두 자루 정도 더 많이 나왔었어요. 이 씨의 업무량을 서울대 쓰레기 수거업체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이 씨가 일했던 기숙사 동입니다. 2년 전엔 이곳에선 쓰레기가 약 600리터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엔 1000리터에 육박했고 올해 들어선 이미 7월에 그 양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쓰레기 양이 2배 가까이 는 겁니다. 쓰레기 1000리터를 배출 무게로 따지면 1톤에 가깝습니다.
이 많은 양을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5층 건물에서 혼자 수거해 날라야 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일이 힘들다고 관리자에게 하소연도 해봤지만 돌아온 답은 억울하시겠네요 정도였습니다. 결국 퇴근 시간까지 쓰레기를 치우다 지쳐 이 씨는 휴게실에 이불을 폈습니다. 그러고는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험하게 숨지기 전 겨우 허기를 속인 건 컵라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불을 피고 누웠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우리 아내 옆에는 컵라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JTBC 김필준입니다. 청소 노동자들에게 서울대가 보게 한 시험도 또 논란이 되고 있죠. 공개가 된 시험 말고 이후 또 다른 시험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씨가 숨지기 열흘 전 서울대가 청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치른 시험입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름을 한자와 영어로 쓰란 겁니다. 자신이 청소하는 기숙사의 준공 연도나 수용 인원을 쓰란 문제도 있습니다. 기존에 공개됐던 1차 시험에 비해 난이도를 더 높인 겁니다. 2차 시험은 지난달 16일에 치러졌는데 열흘 뒤 이 씨가 숨지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생전에 가족들에게 시험과 관련해 황당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보고 사람들을 업무랑 상관없는 그런 관리를 하려고 한다. 함께 시험을 봤던 동료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시험이 엄청 기분 나빠했어요, 저한테. 이런 시험 왜 보냐고, 예고도 없이. 서울대 일각에서는 청소 노동자에 대한 시험이 정당한 직무교육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응대에 필요한 소양으로 봤단 겁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가 질의를 하자 서울대는 좀 다른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험을 보게 할 별도의 근거는 없다는 답을 보내온 겁니다. 현행법 위반의 소지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는 법 위반 처벌과 관계없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심각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고, 서울대는 뒤늦게 시험 문제의 적절성 등을 학내 인권센터를 통해 조사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최선을 다해 개선할 예정이란 입장을 JTBC에 전해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추경안 국회 예결위 심사 첫날인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 당론에 반기를 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했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는 9월 5일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6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연기에 반대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이라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야권 대선 대권 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만나 본격적으로 입당 문제를 논의했는데 권 의원의 조기 입당 요청에 빨리 고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덥고 습한 날씨에 냉방기를 계속 틀게 되는 요즘인데요. 어제 전력 사용량이 올 여름 들어서 최고치였습니다. 당초 전력거래소의 예상보다 실제 사용량은 낮았고 수급은 정상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한 폭염과 열대야가 다음 주부터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주가 수급의 첫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가구업계 1위인 한샘이 최대 주주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을 합니다. 한샘에 대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사가 진행이 된 이후 매매 조건 등이 확정이 되고 본 계약은 하반기쯤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업주 조창걸 명예회장은 매각한 지분을 사회에 환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9일에 운영 허가를 받은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원자로에 연료를 채우는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8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서 상업운전은 내년 3월에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어제 국방부 검찰단에出석해서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9일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매달 일정한 수익을 챙겨주겠다고 속여서 4천억 원을 끌어모은 컨설팅 업체 대표가 입건됐습니다.
수천 명에게서 돈을 받아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경찰이 정확한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를 파악 중입니다. 어제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도 인근 해상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카약이 파도에 뒤집혔습니다. 타고 있던 3명이 바다에 빠졌는데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 어선과 해경에 의해서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지병 수술을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 얼마 전 주일 3종 기도를 병실이 있는 건물에서 집전을 했었는데요. 퇴원을 했습니다.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 기간은 예정된 기간이었던 일주일보다 며칠 더 길어졌습니다.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내 예술인들에게 내년부터는 창작활동 수당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도 의회에서 조례안이 가결이 됐고 다음 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1인당 분기별로 지급액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방탄소년단이 1년 만에 미국 MBC의 인기 프로그램인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해서 신곡 퍼미션 투 댄스의 무대를 공개를 했습니다. 관객들의 함성을 들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출연을 해서 7주 연속 빌보드 1위인 곡 버터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에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동결 가능성이 큽니다. 이주열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긴 했지만 당장 올리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이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오늘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입국을 할 때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확산세가 다시 시작된 나라들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도 지금 그렇습니다. LA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 확진자가 6배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미국 곳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 50개 주 가운데 31곳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이 존스 홉킨스대 분석에 따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 신규 확진자가 6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점점 더뎌지고 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55.6%, 백신을 다 접종한 사람은 48.1%에 그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백악관 브리핑룸에 18살의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깜짝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인데요. 로드리고의 메시지 들어보시죠. Hey, I'm Olivia Rodrigo, and today I'm at the White House meeting with President Biden and Dr. Fauci. Getting the vaccine is about protecting yourself, your friends, and your family. Let's get vaccinated. 네, 이 로드리고의 굿포유라는 곡은 애초 빌보드 메인 차트 1위에 올랐다가 이 방탄소년단의 버터에 밀려서 2위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빌보드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이 환경 관련 계획을 발표했네요. 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내놨다라는 내용인데요. 핵심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더해서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 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통과 제조업, 난방 부문에서 탄소 배출 비용을 높이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 선박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과 관련된 한국 기업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탄산가스 배출량이 흡수량보다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 연구진이 과학저널 네이처에 보낸 논문에 따르면 숲이 파괴된 지역에서 배출되는 탄산가스 양이 전체 아마존에서 흡수량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은 아마존에서 배출되는 탄산가스가 2억 9천만 톤에 달한다면서 화재와 무단 벌채 때문에 아마존 열대우림이 탄산가스 배출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20개월 된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친아버지가 구속이 됐는데요. 이 어린 아이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친아빠에게 맞아야 했던 이유는 울어서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검은 옷에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붙잡혀 나옵니다. 20개월 딸을 숨지게 하고 아이스박스에 넣어둔 아빠 29살 양모 씨입니다. 달아났다 사흘 만에 붙잡혔는데 어제 구속됐습니다. 네, 혐의 인정하십니까? 숨진 아이한테 할 말 있으십니까?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양 씨는 숙박업소가 모여있는 대전역 주변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CCTV가 적은 골목길 허름한 곳만 다녔습니다. 이른 아침 모텔로 들어갔다 저녁에 나가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양 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아이가 숨진 건 지난달 15일 밤입니다. 술을 마시고 돌아온 양 씨는 아이를 때렸습니다. 이불로 덮고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자지 않고 울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돈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이 울음소리가 짜증났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도 같았습니다. 아이는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있었고 온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양 씨는 처벌받는 게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딸의 시신이 부패해 냄새가 나자 아이스박스에 넣어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평소 아이를 자주 때렸는지 더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K-방역의 피해자는 우리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서울 도심에서는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하고 시위를 불법으로 본 경찰이 충돌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현장에 다녀온 문상혁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자영업자 단체의 시위 차량이 나타나자 경찰이 재빨리 둘러쌉니다. 이렇게까지 막는 거야!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간 뒤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는 불법입니다. 결국 홀로 버스 위에 섰습니다. 늘 K방역의 희생은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를 잡는다는 이유로 자영업자는 계속 빚더미에 앉고 폐업을 하고 저녁 6시부터 한 테이블에 2명만 앉게 하는 방역에 IMF 때도 이보다 나았다고 말하는 자영업자들. 코로나 감염자가 늘 때마다 영업시간을 줄이고 인원을 제한하는 거리두기론, 이제는 더 버티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해화역 앞에서 차량 시위에 참가한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합금지보다 더한 통행금지를 내렸잖아요. 살기 위해 나왔습니다. 자영업자 단체는 오늘 새벽 여의도 인근에서 차량 500대 정도로 모여 시속 10에서 20km로 서행하는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서울 도심 25곳에 검문소를 설치하자 긴급히 시위 장소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시법과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사법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부터 도로 곳곳에서 이런 검문을 진행한 경찰은 이번 시위가 신고도 되지 않았고 방역 수칙도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단체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차량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영업자 단체들의 시위에 방역 수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위 현장에 직접 계셨었나요?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치진 않으셨고요. 예, 네. 저뿐만 아니라 사고는 없었습니다. 네.
어젯밤 11시부터 이제 1시 넘어서까지 이제 시위가 이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과 이제 충돌도 곳곳에서 있었고. 경찰이 그런데 지금 이제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시위에 참가했던 참가자 또 주최자 입건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희가 3일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위를 예고했었고요. 1인 기자회견을 하고 출발을 해서 차량으로 여의도에서부터 시청과 광화문 사이를 오가는 그 1인 차량 시위를 예고를 했었습니다. 차 안에서 누구도 나오지 않을 거고요. 예. 기자회견은 기존의 4단계 이전에는 9명 정도까지 나와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단계가 상향이 되면서 1명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분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전달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네. 참가하신 자영업자분들이 어제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경찰들은 처음 봤다. 물론 기자분들도 많이 봤지만 서울 곳곳에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하고 트렁크까지 열면서 도대체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위를 이렇게 강행한 거는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것이기 때문인데, 근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워낙 거세다 보니까 방역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시선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연일 기록을 경신 중이잖아요. 확진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에 아마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저희 자영업자들일 겁니다. 다른 분들은 심하게 불편하고 어려움을 느끼시겠지만 저희는 생존권입니다. 지금 새로운 4단계는 6시 이후에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한테 이제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6시 이후에는 이제 사람이 다니지 않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매출이 중심이 되는 많은 자영업 업종들이 90% 이상 매출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존권과 이 불편함이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방역 여건을 어떻게 고치자는 요구신 건가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거리두기를 처음에 구성할 때부터 저희가 좀 참여해서 업종별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단체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건 방역 단계나 관리를 좀 수준을 높이더라도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역 단계를 조절하는 건 반대한다라는 게 강력한 의견이었고요. 최초의 그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그게 반영이 돼서 2단계까지는 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3단계, 4단계 때 12시까지 돼 있었는데 지금 뭐 10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1년 7개월 이상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이제 단순히 확진자 숫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 방역 단계가 조절되는 게 아니라 입원 환자 수나 중증 환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 같은 게 반영이 된 치명률 중심으로 방역 단계가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거는. 충분히 경험을 했고 충분히 대응을 해왔잖아요.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존권을 보호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해 보상 문제도 이제 거론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한 4차례 정도 피해 보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2차, 3차, 4차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그 지원금이 나왔고요. 평균적으로 전부 합쳐서 한 600만 원대 정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 지금 분당? 한 업체당. 한 업체당. 그 지금까지 한 1년 6개월 동안 피해의 양에 비하면 한두 달치 임대료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늘 하는 얘기가 니네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인데 이게 업종별 특성이나 피해의 규모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집합 제한을 당한 어떤 업종은 얼마, 집합 금지를 당한 업종은 얼마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나눠졌던 겁니다. 저희는 이런 지원 사실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측정하고 피해본 만큼을 보상해달라. 피해본 걸 비율별로 판단을 해서 나눠달라. 그게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였었거든요. 그러려면은 상당한 금액의 이제 그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일단은 손실보상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추경안 예사 심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런데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7, 8, 9월 석 달치 6천억 원으로 일단 예산은 잡혔고 더 이상 증액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혀 엉뚱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7월, 8월, 9월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주라고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지금이 7월 달이지 않습니까? 손실보상 지금 4단계이긴 하지만 이게 7월, 8월, 9월 계속될지 아니면 더 심각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피해 규모가 6천억이 아니라 1조, 2조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네. 법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총리보다 더 무섭고 더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 요즘엔 기재부 장관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좀 이 시간에 많은 얘기를 좀 더 듣고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시간상 이제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서요? 저희가 시위를 한 목적이 일단 저희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한 거였고요. 네. 당국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오늘 시위를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위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많은 고민을 대표님들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뭐 서로의 고통을 공감하는 부분에서 해답의 시작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민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햇볕에 습한 공기까지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의 낮 기온은 오늘 33도가 예상됩니다. 곳곳에 오늘도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강원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까지 비가 이어진 뒤에는 지금보다 더 강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뉴스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6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예상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나흘째인 수도권에서 새로운 감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도 오늘부터 2단계가 적용돼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됩니다. 55세에서 59세 대상 백신 예약이 다시 시작된 어제 저녁 8시쯤에는 접속 지연이 이어졌지만 이후 해소가 되면서 밤 11시 기준으로 40만 명가량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예약 대란을 막기 위해서 50에서 54세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날짜를 구분해서 예약을 받기로 했는데 예약이 시작되는 시간에 신청자가 몰리는 건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서울 도심에서 집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차량 시위를 벌인 자영업자들과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하고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여러 조언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